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땡스기빙인데요. 땡스기빙은 11월 그 넷째 주에 목요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땡스기빙은 한국으로 비교하면은 뭐 추석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거든요. 땡스기빙 하면 뭐 제일 유명한 것이 터키죠. 칠면조 요리인데 이 칠면조 고기가 땡스기빙 하루에만 약 4,600만 마리가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땡스기빙에는 그 터키를 먹게 되는데요. 터키를 먹으면 잠이 온다고, 졸린다고, 우리가 상추 먹으면 잠이 온다, 졸린다 이러는 것처럼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과학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게 터키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안정시켜줘서 잠이 오게 한다, 뭐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닭 가슴살, 치킨 브레스트에도 트립토판이 들었는데 터키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즈에도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하니까 이게 터키 먹어서 잠이 왔다기보다는 그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고,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준비하느라고 또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피곤한 거,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지 않나, 뭐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터키 먹었을 때 졸렸다는 것에 정확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땡스기빙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도 뭐 미국에 와서 사는 지가 20년이 훨 넘었지만은 사실 땡스기빙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모처럼 이 땡스기빙이 됐으니까 제가 그걸 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미국의 풍습, 미국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땡스기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하고 또 풍습, 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터키가 이 땡스기빙 데이의 메인 디시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이제 왔을 때에 뭔가 좀 이 추수감사절에 제대로 된 음식을 마련하고 싶어서 뭔가 좀 큰 거, 푸짐한 거 이런 걸 원했는데 당시에 제일 흔한 또 풍부했던 그 새가 그 칠면조 터키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야말로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정도 수준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조, 나라새 국조가 볼드 이글이라고 해서 대머리 독수리거든요. 대머리 독수리인데 여러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돈에도 나오고 이러신 분인데, 천둥치는 원리를 발견해서 뭐 피레침인가 그걸 처음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칠면조를 사랑했는데 1784년인가에 그 딸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국조 그 대머리 독수리를 칠면조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그 편지를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대머리 독수리가 뭐 폼은 멋진데 그걸 보면은 과거에 그 영국 또는 그 유럽의 그 모나키라 그래서 그 군주죠. 유럽의 군주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에 대한 충성심이 생각이 나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터키라는 애는 얼마나 용맹하고 좋은 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터키가 그 볼드 이글 대신에 미국의 국조가 될 뻔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땡스기빙 데이에 이 터키만큼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바로 펌킨 파이죠. 그러니까
뭐 호박 무슨 빵이라 그럴까? 그런 건데, 이게 그 호박이 말이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내내 미국에서 소비되는 그 펌킨 호박의 양이 무려 10억 파운드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이 펌킨 파이의 숫자가 무려 5천만 개나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국가 음식? 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거의 김치에 버금가는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땡스기빙 데이가 목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가장 바쁜 업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플러머라고 그래요. 플러머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싱크대 같은 거, 우리 그 집에 있는 뭐 하수 처리, 물 처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배관공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는 그 싱크에 음식을 갈아버리게 돼 있는 그 분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 뭐 애지간한 음식은 그냥 거기다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거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워낙 뭐 땡스기빙에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뭐 이것저것 막 갈고 뭐 잘못 갈다가 그 식품 이 분쇄기 이게 그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막혀가지고 뭐 싱크를 못 쓰니까 또는 뭐 화장실이 막히니까 뭐 그렇게 이제 워낙 많이 먹는다는 거의 의미겠죠. 그래서 아마 특수를 누리는 또 하나의 업종이 그 플러머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어디를 멀리 갈 때 가는 거리가 한 50마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마차로 타고 가는데 뭐 적정한 거리였나 보죠. 그런데 이게 1916년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약 25만 마일의 철도망이 생겼다 그래요. 그 철도망이 생기고 또 그때부터 자동차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도로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라 그럴까 이동 거리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보험회사 AAA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 통계에 따르면은 요즘은 말이죠, 그 비행기도 사람들이 많이 타지만은 이 땡스기빙에 자동차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은 한 50마일 전후로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더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숫자가 이 땡스기빙 요 며칠 동안 약 4천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한국의 그 추석을 방불케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가 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졌는지 뭐 그런 히스토리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땡스기빙이 있었던 첫 번째 땡스기빙이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621년에 그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처음 상륙한 곳이 이 플리머스 락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이 땡스기빙의 시초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땅도 설고 물도 설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익숙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토양도 알게 되고, 토질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주로 옥수수하고, 양파 뭐 이런 것들을 재배했고, 특히 인디언들 중에서 완포나고인가 하는 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펌킨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그때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펌킨을 먹게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생긴 게 아니고 미국에 오기 전에 100년 이전부터 유럽에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걸 이제 God's food,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려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먹고 즐겼다. 그런 그 풍습이 여기까지 전해와서 미국에서 그걸 다시 기리는 행사가 추수감사절의 그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추수감사절 때 정말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정말로 터키를 먹었는지 펌킨파이를 먹었는지 또는 인디언을 초대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 없는데 근데 이렇게 1621년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말이죠. 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 50명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윈슬로우인가 하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런 행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현재 그 초등학교에서 이 땡스기빙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명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뭐 연도수 날짜를 따져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미국의 역사가 정말 일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땡스기빙이 오늘날처럼 11월 넷째 주에 목요일로 정해진 그 이유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1846년에 이민을 온 세라 조셉 헤일이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전체 나라 전체의 그 의견이 갈라지고 대립하고 이랬을 때에 이 땡스기빙이라는 것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흩어진 마음을 결합하는 그 찬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한 20년 동안 각 주에 당시에 각 주의 주지사라든지 또 상원 의원이라든지 대통령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로비를 해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 국가 공휴일이 되게 한 공로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왜 그러면 당시에 이분이 그걸 목요일로 정했을까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목요일 날 했다네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첫 임기의 첫 해에 11월 26일 날을 땡스기빙으로 정하고 그걸 이제 공휴일로 선포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뭐 제대로 공휴일처럼 잘 안 지켜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북 전쟁의 미망인들이 그 땡스기빙을 10월 23일인가 그걸로 바꿔달라 그래서 또 몇 년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걸 다시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다시 선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미국의 대공황기로 알려져 있는 1939년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땡스기빙을 정말로 이 연방 전체가 그 국가 공휴일로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소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땡스기빙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좀 더 써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넷째 주 목요일이 그 매년 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진 게 아니라 셋째 주였다가 넷째 주였다가 이렇게 뭐 자꾸 번갈아 가면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랭클린스 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비꼬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1년도에 오늘날과 같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방 공휴일이 된 땡스기빙 데이가 또 유명한 것은 뉴욕에서 하는 그 메이시스 땡스기빙 퍼레이드죠. 이거는 이제 192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메이시스 땡스기빙 퍼레이드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게 뭐 제일 오래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 4년이 앞선 1920년에 김벨스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이 그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군데가 다 이제 소매점으로서 역시 경기 활성화에 이 땡스기빙 데이가 활용이 됐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의 또 하나의 큰 것이 미국 사람들이 그 터키 먹고 뭐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서 풋볼 경기를 보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런 전통이 뭐 이미 100년 정도나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되게 뭐 NFL 땡스기빙 게임들을 보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76년에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 있죠. 아이비 리그 칼리지의 그 풋볼 게임이 땡스기빙이 열렸는데, 그때 유명한 명문인 프린스턴하고 예일 대학이 그 땡스기빙 게임을 한 것이 최초의 땡스기빙 풋볼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땡스기빙 그 하루 동안에 열리는 그 풋볼 게임 경기가 미국 전역에서 5천 게임이나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약 12만 명이나 되고, 또 이제 그 땡스기빙 날에 NFL 그 땡스기빙 풋볼 경기를 TV 시청하는 사람은 무려 3,800만 명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땡스기빙하고 터키하고 펌킨 파이하고 이 풋볼 경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먹거리 뭐 이런 행사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또 알아두면 뭐 상식으로서 또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는 그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왔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락이라는 곳에는 플리머스 플란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한국 같으면 용인에 뭐 그거 있죠, 무슨 민속공원? 뭐라 그러죠? 오래되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용인 같은 그런 그 장소를 만들어서 400년 전에 그 미국의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거기를 그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참 미국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뭐 조그만 역사라도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잘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뭐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조그만한 역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감으로써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더 분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자원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 지주로서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19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 여러분과 나눠본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와 또 기억, 이런 것들이 합해지고 그 속에 그 사람들의 어떤 믿고 싶은 신화, 그런 것까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땡스기빙 데이의 역사가 뭐 제가 전해드린 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땡스기빙 데이에는 가족, 패밀리하고 프렌드, 친구하고 푸드, 먹을 거하고 풋볼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그런 명절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